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실기역이랑 바느질을 이제 직접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직업체험으로 해가지고 나갔던 영상이에요. 한 200명 정도 했던 영상인데 모두들 잘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키트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키트를 보시면 이렇게 구멍 뚫린 가죽이랑 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늘이 2개가 사용이 돼서 이렇게 바늘 2개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요. 더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쪽가위라던가 지금 집게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 안 생겨도 집에 사용하시는 집게 있으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집게랑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터 같은 경우는 동영상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원래는 라이터로 실을 마무리를 해요. 이 실 같은 경우가 불에 타는 실이기 때문에 라이터로 마무리를 하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중학생용이었기 때문에 묶는 걸로 동영상을 찍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라이터로 해서 전통적인 마무리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실 끼우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쪽이기 때문에 실이 2개가 들어있고요. 먼저 실을 이렇게 아까 끼우는 거 보셨죠? 실 먼저 이렇게 끼운 다음에 바늘 끝이랑 실 끝이랑 같은 방향으로 오도록 이렇게 놔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바늘만큼 실을 이만큼 더 뽑아주세요. 바늘 길이만큼. 그 후에 여기 보시면 바늘이랑 실이랑 만나는 부분 이곳을 뚫어줄 거예요. 이렇게 뚫어서 뚫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짧은 방향으로 1cm 정도 앞으로 더 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뚫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2번 뚫리게 되겠죠? 보이시나요? 네, 2번 뚫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바늘 끝만 잡아주시고 긴 거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짧은 거 당겨서 뒤로 넘겨주세요. 여기서 세게 안 당기시면 여기 앞에서 뭉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아예 일자로 이렇게 되도록 짧은 실을 끝까지 당겨주시면 되세요. 반대쪽 한 번 더 해볼게요. 같은 실에 끝에다가 한 번 더 껴주시는 거예요. 다른 실에 끼시는 게 아니라 같은 실 반대편. 그래서 똑같이 실을 끼시고 방향을 똑같이 맞춰주시고 아이고 방향을 똑같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실이랑 바늘이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시고 1cm 앞에 한 번 더 뚫어주시고 2번 뚫으셔도 되고 3번 뚫으셔도 돼요. 지금 전 2번만 뚫었는데 만약에 바느질 할 곳이 길다 하면은 3번 뚫어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세요. 그래서 일단 2번 뚫고 왼손으로 잡고 뒤쪽에 긴 거 당기고 짧은 거 잡아서 뒤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바늘이 다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평평하게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장식이 달려 있을 텐데 장식이 안 달려 있으면 얘는 이제 솔트레지라고 하는데 뒷부분이 나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넣으시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돌려서 껴 넣으시면 되는 장식이에요. 그리고 집게가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접는 방법은 앞쪽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구멍, 제일 위에 있는 구멍과 뒤쪽 보시면은 2번째 구멍이 있는데 2번째 구멍이랑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길이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고요. 새드 스티치 시작해 볼 건데요. 바느질 하는 방법이 일단 구멍에 꽂은 후에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붙일 때는 이렇게 붙이고 처음 바느질 시작할 때는 제일 위에 한 겹부터 바느질 시작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접히는 거 바로 윗부분에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양쪽 바늘을 잡아 당겨서 실 중간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을 해요. 여기도 잠깐 접어놓을게요. 그래서 영상처럼 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일단 바늘 길이 맞추는 게 1번이고요. 뒤에 다음 구멍 뒤에서 앞으로 옵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두 번째 구멍이에요. 뒤에 두 번째 구멍에서 앞으로 먼저 와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는 이렇게 되고 뒤에는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뒤에는 이렇게 되겠죠? 앞은 이렇게 두 개가 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나온 실을 엄지로 두 번째 나온 실을 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위에 있던 이 실을 뒤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두 번째 실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뒤에서 먼저 앞으로 오고 앞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면 하나를 완성했을 때 둘 다 두 번째 구멍 앞뒤로 바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아요. 뒤에서 먼저 앞으로, 다음 구멍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고요. 앞에서 엄지로 잡아주고 앞에 있는 바늘이 다시 뒤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둘 다 세 번째 구멍에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오고 엄지로 잡아주고 앞에서 뒤로 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으로 오고 앞에서 뒤로 가고 지금 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싱보다 손바느질이 튼튼하다고 말씀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실이 가는 방향 지금 보시면 실이 얘는 계속 S자로 가고 있어요. 미싱은 윗실이랑 아랫실이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번 꼬여서 윗실은 계속 윗실이고 아랫실은 계속 아랫실이에요. 그래서 미싱의 특징 같은 경우는 윗실과 아랫실, 앞뒷면의 색깔을 다르게 바느질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하나만 끊어져도 걔네가 앞은 계속 앞이고 뒤는 아래는 계속 아래이기 때문에 좀 후두둑 뜯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손바느질, 특히 새들 스티치 같은 경우는 실이 S자로 꼬이기 때문에 S자로 계속 이렇게 바느질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바느질은 중간이 하나 끊어져도 후두둑 뜯어지진 않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손바느질이 좀 더 튼튼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죽 보시면은 양면이 둘 다 안쪽이 없고 둘 다 외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죽들은 이제 양면 가죽이라고 불리는데요. 똑같이 크롬 가죽인데 안쪽도 PU 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양쪽 다 외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가죽이에요. 그래서 보통 가죽 가방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안감도 써야 되고 튼튼하기 위해서 이제 보강제도 써야 되고 이런데 이런 양면 가죽들은 조금 손쉽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이제 바느질을 끝까지 다 했네요. 그래서 보통 마감을 하는 방법은 똑같이 끝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앞에 있는 이 실을 바로 위에 있는 구멍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하는 마무리 방법은 뒤에 이렇게 실이 2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무리 방법은 얘네들을 살짝 남기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 후에 라이터를 활용해서 얘네가 녹는 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녹인 다음에 쇠 부분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네들이 녹아서 잘 안 보이시죠? 얘네들이 녹아서 이제 녹았을 때 얘를 눌러주면은 얇게 퍼지면서 얘네들이 끝에 매듭처럼 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가죽공예 마무리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얘네들은 묶어놨기 때문에 실이 잘 안 잘려요. 그래서 안 풀리기 때문에 바늘 끝을 아예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르시고 똑같이 이제 실을 껴볼게요. 똑같이 얘네들을 이만큼 남긴 후에 이게 바늘이 말씀드린 대로 뭉툭하기 때문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해도 잘 안 찔리거든요. 아니시면 바닥에 놓고 뚫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부분을, 실 끼는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령이 생기면 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양쪽을 이렇게 껴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은 거 제일 위에 한 칸짜리에 네, 이렇게 먼저 꽂아주고요. 맨 위는 어느 쪽으로 꽂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중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뒤에서 꽂든 앞에서 꽂든 상관없이 이렇게 중간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바느질 한 것처럼 뒤에서부터 앞으로 먼저 오고, 그죠? 앞에 있는 거 잡아주고, 첫 번째 거 뒤로 보내주고, 이 부분을 똑같이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뒤에 거 앞으로 오고, 앞에 거 뒤로 가고. 처음 바느질 할 때는 중심이 안 잡혀 있어서 한쪽을 너무 세게 당기시면 중간이 틀어져요. 그래서 한 땀만 하신 후에 한 번 더 중간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뒤부터는 아무리 당겨도 더 딸려오진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첫 땀 하신 후에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포니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포니를 이렇게 물려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바느질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포니 없이 하는 방식이에요. 포니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저렴해져서 10,000원대도 있긴 한데 원래는 보통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100,000원대부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니 없으신 분들은 그 다이소에서 책꽂이 같은 거, 책꽂이를 2개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집게로 찝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책 사이에 끼워가지고 무릎으로 잡고 하시는 경우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포니 없이도 빠르게 바느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체 강의라던가 DIY 키트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니 없는 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단체 강의할 때는 포니가 부피가 상당히 커서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보통은 이런 방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양면 가죽 카드 지갑 외에도 뭐 곰돌이 모양이라던가 다른 카드 지갑도 여러 종류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아까 보여드린 키링 이런 제품들도 같이 수업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공방에서 수업을 같이 하시면 이제 불박으로 해서 이니셜도 같이 찍어 드리는데, 보통 제일 기본적인 키트 같은 경우는 몇백 개씩 나가다 보니까 이름은 좀 찍어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단체 수업에는 이니셜까지는 제공이 좀 힘들고요. 공방 수업에서는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도 마무리가 다 됐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뒤로 돌려서 하나를 되돌아받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하나씩, 네, 뒤에 이렇게 나오면 마찬가지로 좀 짧게 잘라서, 너무 길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녹이신 다음에 쇠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카드 지갑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크리스 아뜰리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